안녕하십니까. 버섯돌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안의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사람하고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이야기도 하기 싫고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을 바꿔보는 거죠. 창문을 열어가지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커튼을 열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커튼 색을 환한 색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식탁을 좀 세팅을 달리해서 심플하게 하고 그리고 식탁불을 밝은 색으로 하고 꽃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냥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있으면 보통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싶은데 몸이 아프니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몸을 나수고 본다는 거죠. 사투리가 나수. 몸을 먼저 낫게 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면 형식을 먼저 잡게 되면 마음도 뒤따라서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성취를 하려고 할 때, 정말 잘하려고 하는 거, 잘 해보고 성취를 내고 싶잖아요. 그럼 일단 형식을 바꿔버리는 거죠. 루틴도 마찬가지. 루틴을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못을 딱 박아버리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처럼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공부하니까 이제 성취가 안 된다 하면 스터디 카페에 가가지고 스터디 카페에 가면 저절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가면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분위기 속에 젖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나를 형식을 딱 짜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니까 밥을 아예 안 먹어 버리는 형식을 취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형식을 딱딱딱 하게 되면 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면 직장 상사와 이렇게 직원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서로서로 말투를 바꿔버리는 거죠. 계속 평소에 말하던 대로 하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서로서로 존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야기할 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말 자체를 말투를 바꿔버리는 거죠. 대답할 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때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그렇구나. 혹은 상대방이 했던 거 한 번 더 이야기 똑같이 앵무새요법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방식, 말하는 말투 그리고 아니면 손짓하는 거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직원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랑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인사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딱 보자말자 쌩하게 가는 것보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인사를 잘 하자. 눈을 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잘 지냈어요? 김대리님 뭐 잘 지냈어요? 어제 뭐 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고 지나가는 걸로 세팅을 하자. 혹은 적어도 인사만큼은 좀 우리 열심히 하자라고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 가족 간에 혹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간에 어떤 내가 그 그룹에 있어서 리더라면 그런 세팅을 환경을 딱 조성해 버리자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형식을 먼저 딱 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좋은 분위기가 돼 버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대화하기 껄끄러운 상대가 있다, 가족 간에 있다 하면요. 시간을 잘 고르십시오.
대화하는 시간을 피곤하게 막 일하고 왔을 때 그때 이야기하면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내가 어떤 거를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아니면은 뭐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도 그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저도 발견하게 됐어요. 아, 이 사람도 몸과 마음이 편한 시간, 그리고 저도 몸과 마음이 편한 시간, 주말에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혹은 서로서로 낮잠을 자고 난 다음에 따뜻한 차가운 차 말고요. 따뜻한 거를 손에 이렇게 만지면서 혹은 뭐 꽃을 하나 놔두든지 그렇게 부드러운 분위기에 좀 더 좋은 찻집이면 더 좋겠죠. 예쁜 찻집이면 더 좋을 것이고 그렇게 세팅을 하라는 겁니다. 세팅을 해서 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아무런 거스릴 데가 없고 몸도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언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서로서로 이야기하다 보고 그리고 말도 '아 그렇구나.' 항상 어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겠구나. 아 당신 말이 맞네. 아 어 김 대리 말이 맞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상대방이 공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그렇게 하면 내가 직접 공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하면 내 말을 다음에 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고 이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면 이 사람이 고운 말, 좋은 말을 쓰겠죠. 그러면 다시 내 기분도 좋아지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또 편한 말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화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부부 사이건 부모 자식 간이건 직장 동료건 간에 대화가 되지 않고 난 저 사람하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일단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 여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음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자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람도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던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애가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부모님이 꼰대처럼 보이고 그 나이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넓게 시야를 가지지 못하고 "왜 니는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이 다시 나이가 어려서 그 사춘기 나이가 되돌아가도 분명히 아 지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몸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해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 어제 아랫게 이렇게 다 이렇게 그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주변 여건들이 다 이 애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애라도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애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모의 역할이 돼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을 다 이 친구가 경험했다면 이 친구도 똑같이 저랑 똑같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부모님을 이해를 못 했죠. 그런데 부모님이 돼 보니까 부모님 입장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말도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부부싸움 했던 걸 그렇게 싫어했으면서도 여러분도 부부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생활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싶고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싶고 모든 사람이 배우자한테 잘해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 잘하고 싶고 사회에서 다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 배우자한테 인정을 못 받고 직장 상사한테 인정을 못 받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어떤 성취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핑곗거리라면 핑곗거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비난할 게 아니라는 거죠. 비난할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이해를 일단 해야 되고 그러면 좋다. 그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그다음에 뭘 해야 돼? 라고 하니까 마음이 근데 한꺼번에 안 바뀌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거를 알았다 칩시다. 그래도 한꺼번에 안 바뀌어요. 서운한 게 안 바뀌고 직장 상사한테 서운한 거, 자식한테 서운한 거, 배우자한테 서운한 게 안 바뀌어요. 그죠? 그거를 바꾸려면 형태를 바꾸라는 거, 형식을 바꾸라는 거죠. 말하는 형식. 아침에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 걸어보고 오늘 저 사람하고 맨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직장에 와가지고 누구씨 어땠어요? 어제 뭐 남자친구랑 재밌었어요? 뭐 영화 뭐 봤어요? 재밌는 거 뭐 요새 뭐 넷플릭스 재밌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걸어보라는 거죠. 한마디라도. 그것도 온화한 말투로 기대하지 말고 상대방이 내가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야 지금 너 이렇게 이것도 몰라주고 지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바꾼 건 내가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변화하는 건 전혀 기대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자꾸 이렇게 칼로 찔러도 그걸 속속 피하면서 네 준비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칼을 찌를 거라는 걸 준비하고 찌르면 피하고 피할 걸 준비해야지. 또 찔렀는데 그걸 또 찔려놓고 야 네가 왜 칼로 찔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전에 내가 상대방을 많이 찔렀으니까 상대방이 상처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제 상대방이 찌를 걸 예상하고 형태를 바꿔서 형식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차 한잔 합시다 이랬고 차 한잔 안 한다 하면 뭐 다음에 한번 하자 이렇게 하고 미리 칼을 상대방이 휘두르는 거를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식을 바꾸라는 거죠. 말투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조명을 바꾸고 그런 것들 바꾸면 인간관계가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어떤 걸 내가 하고 싶을 때 시간과 공간, 시간적인 세팅, 공간적인 세팅, 사람 인간관계의 세팅 이런 세팅을 바꾸시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말투도 좋아지고 성취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건강하게 만들면요. 행복이 되고요.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뭔가 좀 불편하다. 세상이 안 예쁘고 세상이 불만족스럽다. 조물주가 원망스럽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왜 저한테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이렇게 혹은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바꿔야 되는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는가?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나아가시고 뭔가를 루틴을 딱 정해서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절대 쉬운 거 아니다라는 걸 염두해 두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지고 내용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일단 형식을 먼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뭔가 이렇게 안 먹는 게 오전에 금식하는 게 안 되잖아요. 저도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해 봤겠습니까? 실패 금식하고 금식하다가 막 폭식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집에 뭐 먹을 거 이런 거 주변에 제 방에는 일절 먹는 걸 안 놔두고 눈에 보이는데 안 놔둬야 돼요. 안 놔둬야 되고 군데군데 먹지 마라. 과자 먹지 마라. 불량식품 먹지 마라. 이런 거 막 적어 놓고 그런 형식을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 형식을 잘 해서 실천을 하셔서 제 모토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